아닙니다. 저는 무등입니다. 아프로디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226쪽 지식들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알면은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서 끝이 없는 것을 쫓으면 위태로울 뿐이다. 장작.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은 힘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며 지식을 쌓았다. 근대 사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구축된 사회다. 신이 만든 중세를 폐허로 만들고 그 땅 위에 인간이 창조자가 되어 근대 산업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지식의 힘으로 근대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 우리는 풍족한 경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진 걸까? 보르헤스의 소설 바벨의 도서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아마 나이와 두려움이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인류 유일한 종족은 소멸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도서관은 영원히 지속되리라. 불을 밝히고 고독하고 무한하고 부동적이고 고귀한 책들로 무장하고 쓸모없고 부식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말이다. 인류는 소멸해 가는데 지식의 보고 도서관은 영원히 지속되다니 왜 인간의 지식욕은 끝이 없을까? 지식이 힘이어서 그럴 것이다. 힘을 가진 자들은 힘에 취해 엄청난 힘의 맛을 본 인간은 자아가 신만큼 팽창한다. 힘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들은 인류의 종말이 와도 그 힘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희열이다. 밖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오 육체는 슬퍼라. 그리고 나는 모든 책을 다 읽었노라. 떠나버리자. 저 멀리 떠나버리자.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에 벌써 취하였다. 눈매에 지친 비친 해묵은 정원도 그 무엇도 바닷물에 적신 내 마음을 잡아들지 못하리. 잔혹한 희망에 시달린 어느 권태는 아직도 손수건의 그 거창한 작별을 믿고 있는지. 그러나 오 나의 가슴아, 이제 뱃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라. 스테판 말라름의 바다의 미풍 부분.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해 무한한 지식을 쌓아갔다. 그 결과 우리는 잔혹한 희망에 시달리게 되었다. 권태. 떠나버리자. 저 멀리 떠나버리자. 우리의 근원 바다로 가자. 말 같게 씻기우고 다시 태어나자. 바다로 갔다 오면 씻겨요? 네, 바다에 계신 아프로디테를 만나서 앞으로 구하셔야죠. 뒤태를 만나서 지식이 공허한 거예요? 그 지식이 옛날에는 저런 그 지식의 수단이 지금 되게 가장 문제 같아요. 인간은 지식이 이렇게 인품과 연결됐잖아요, 그죠? 네. 중세 같은 기독교 신학에 인품과 연결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근대 자연과학, 현대의 지식은 어떤 다 수단이 되어버리죠, 그죠? 나의 인격과 관계없이 어떤 돈 버는 수단, 경영학 그러면 그죠? 뭐 효율점은 누리잖아요, 이거. 그럼 심리학. 방식이 달라져. 달랐죠. 옛날하고 달라졌죠. 네. 그 지금은 이제 어떤 객관화된 진리를 추구하. 옛날에 객관화가 안 되고 항상 연결돼 있었죠. 예를 들면 심리학만 해도 저는 되게 무서운 게 심리학이면 마음의 이치인데, 근데 그 마음의 이치를 어때요?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약탈적이죠. 지배와 약탈. 지배. 네, 맞아. 그 학문 자체가 지배해 그렇죠. 버려요. 그래서 지배버려요. 다 환자가 돼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경영학도 사람을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약자로 만들어버리죠. 모든 게. 관리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 의해서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지식에만 너무 집착해버린 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지식이 이제 삶에서 올라오는 거 바다에 그죠? 육체는 슬프라 그죠. 네이처가 왜 그러면 슬프진 거죠. 책을 읽어가지고 책에 내 육체를 막 지배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바다에 가서 바다의 그 원초 생명, 아프로디테가 이제 사실 그 상징이죠. 바다의 여신. 원초 생명의 그 원초 생명성을 원시성을
그 생명성. 상징하는 거죠. 생명성이죠. 원체 네. 생명성. 저는 그걸 회복해야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경제학 경영학 그게 결국은 사람 하나를 부품화해야 돈이 돼. 뭐 이걸 가르치는 그걸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하게 학문이 그러니까요. 학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웠어. 효율성 이런 거죠. 효율성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을 수단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효율이라면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는 사람이 막 희생되는 건데 효율성이. 그게 지식의 힘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식을 너무 쫓아가다가 거기에 집착까지 하다가 나중에 또 이게 너무 허망하게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의 지식은 이제 신과 연결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이 아닌 인간이 이성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강조했죠. 이게 해방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국 와서 인간 지식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폭력적 그 도구가 돼버리죠. 현대 지식. 지식이 해방이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해방이었죠. 지금은 이제 예. 지배하는 어떤 그렇죠. 수단으로 옛날에는 막 들어오니까. 신중 심을 때 신을 벗어나는 지식, 그죠? 미신에서 벗어나는 지식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다시 또 묘하게 우리를 억제해버리죠. 올가버렸어 다시.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살고 있다. 너무 풍족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경제 그래서, 성장으로. 그런데 과연 잘 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가 물으셨잖아요. 행복하냐, 지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과거 전 정교조가 제 인생을 바꿨다 생각한대요. 정교조 때 처음 느낀 게 저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그렇죠. 글쎄요. 그러니까 같은 교사인데 그 교무실에서 얘기할 때 교사하고 술집에 가서 먹을 때 교사는 그냥 이렇게 의례적이었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그죠? 뭐 그냥 예의 차리고 뭐 그 정도였죠. 서로 쇼하는 거죠. 허탈한 대화죠. 근데 정교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전인적으로 만나죠.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예, 사람의 사람 만나고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런 거래요. 지금까지도 최고의 행복은 사람이라 봐요. 사람과 만나서 진정을 만나는 세상. 근데 현실은 안 되지만 지금 그때 정교 때 경험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계속 꿈을 꾸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느끼잖아요.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와 막 신나하거든요. 그런 거 느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 임마 마치 지식이 마치 금과 억조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네. 임마 인디도 설명하는데 임마 그 금과 억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아무 의미 그런 없다. 지식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수업할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얘기 몸에서 그런 얘기들을 위해서 우리는 막 그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나의 그렇죠. 내 이야기를 할 때, 지식이 아니라 네. 나는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그 물질을 벗어날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보다 더 좋아. 이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마음속에는 깊은 희열을 찾은 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막 채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지식의 나 도구가 된 안다. 거죠. 어떤 지금. 수단이 된 거죠. 아니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니는 게 뭐야? 사실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하면 행복해지니까 지식 많이 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지. 지식이 아니라 똥이었던 거지. 지금 루댕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즐거운 게 뭔가를 알게 됐잖아요. 즐거운 게 뭔가 그러니까요. 대단한 그렇죠. 거죠. 이게. 즐거운 게 재미가 뭔가. 뭐냐. 지금 가장 그 물오르는 사람이 루댕이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부했었을 때 그 보통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사람들 다. 그런데 네. 재미라는 게 그 인간이 만나서 하는 재미가 아니라 저 자극적인 재미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거야 이러고 어디 여행 가서 이런 거거든요. 말초적인 재미. 예. 근데 그런 쾌락들은 끝내 허망에 이제 절망에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고 그거는 절망에 결국은. 간다는 게 캐고리 철학이죠. 네.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사람이 사람 만나서 충분한 이거는 끝이 없죠. 계속 서로 샘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고 그냥 즐겁잖아. 오늘 이야기해서 돈 몇 푼 들었어요. 그죠? 돈 몇 푼 안 들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이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사람이 중요하구나를 알았잖아요. 제가 학교를 땡땡 치고 나서. 친구들하고 그렇죠. 내가 함께 이제 하는 게 학교를 그렇죠. 내가 학교를 네, 이제 맞아요. 아프다고 땡땡을 쳐봤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번에도
여행을 간 것도 사실은 거길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냥 친구랑 같이 하는 게 난 좋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서 여행도 물론 볼 걸 봤지만 나머지는 뭐 크게 그렇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지 않았어. 이 친구를 경험하는 게 더 함께하는 게 중요했고, 그렇죠. 좋았어요. 그런 게 중요했죠. 그래서 또 이 친구도 하나 발견을 했지. 또 거기에 대한 나도 발견을 하고, 아 내가 친구들한테 이럴 수 있는 존재구나. 아, 친구들하고 간 거였어요? 친구하고 둘이 간 거예요. 아, 둘이 아내분하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아내는 아내하고 여행을 안 간 좋아해. 거였어요?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안 가요. 그랬구나. 그래서 여행을 못 가겠어.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지금 야, 그 돈은 상관이 없다. 정말 당신이 가고 싶은 게 있으면 당신 친구들 부부랑 해서 우리 한번 갔다 오자. 우리 마는 별로 안 좋아해. 거기서 그렇게 돈 해서. 상관없다는 빼고 아니, 또 집어. 아니, 의도적으로 왜냐면 거기에 자꾸 매달리니까. 그거는 떠나서 그게 먼 데라도 가자 이런 의미지. 아무튼 그러니까 지식. 지식. 그러면 거꾸로 돈이 무슨 또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의 또랑에 빠지는 거지. 돈이 행복이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돈을 행복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래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솟아오르는 게 이제 중요하다 봐요. 데미안에 처음 나오잖아요. 솟아오르며 사는 것이 왜 그리 힘들었던가. 그거는 저는 그렇죠. 솟아오르는 게 답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이제 애들을 교육시킨다 그러면 이거 해보라 그래요. 솟아오르지 않으면 그만둬. 이거 해. 계속 그러면서 솟아오르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솟아오르는 걸 찾아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를 계속 가게 되면 전 돈이 따른다 보거든요. 이때 돈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행복을 주죠. 그때 돈은. 근데 문제는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돈은 다 재앙이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아니 이렇게 나누지 말고 내 길을 갔을 때 따른 돈이야. 그 말씀 너무 그렇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 그게 희열인지 아닌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도전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야. 아까 그 우리 왜 금기를 할 때 금기를 너무 못 넘어가듯이 그렇죠. 도전도 일종의 금기일 수 있거든. 도전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막힌 거니까 이것도 금기일 수 있거든요. 못 넘어요. 예. 그게 좀 속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가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죠. 돈이 최고다 그러기도 하고 돈이 최고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이거 똑같은 말이야. 돈이 최고라 안 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버니까 자기 변명하는 자기 거예요. 위안이에요. 그러면은 그만 돈 최고 아니면 뭐가 최고야 물으면 없거든요. 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네가 소설 애들 사네 안 사네 그걸 계속 점검해야 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으로 사는 사람은 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소설으로 사는 사람 돈이 따라와요 나중에. 또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제 주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뭐 시를 쓰는 사람도 정말 소설을 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러고 재주가 요밖에 없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시를 썼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이런 얘기 하면 미안하지만 또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기준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돈이 행복을 주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고 솟아오르고 사느냐 그 기준이 거기 있다. 근데 문제는 솟아오른 거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솟아오른 게 무엇인지조차도 그렇죠. 모른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걸 찾아줘야 된다 봐요. 그걸 찾아줘야지. 그러면 이제 애가 나중에 아는 거죠.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이제 루댕이 말처럼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가 자기가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도전.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저도 비슷한데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로움에 대한 희열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그냥 텔레비 보고 시간 이렇게 뭐 이것도 재밌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젊은이들도 즐기고 있는 애들이 많다고 봐. 특히 이제 그거를 순간순간 뭐 하고 싶은 걸 메꿔주는 게 핸드폰이 옛날에 주방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이걸 딱 보니까 소위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이래 봐요. 그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게 이제 그 루댕이가 얘기하는 그 혼자 아무것도 안 해서 하는 즐거움도 애들이 필요해요 지금. 네, 워낙 오케이. 힘드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작은 거고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이 잘 됐다 그러면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 가면서 계속 지켜볼 거 아니에요. 부모도 선생님도 얘가 어떻게 소소하는 게 뭔지를 계속
찾겠죠. 그러면 소설 온 걸 사는 아이는 혼자 이렇게 집에서 혼자 쓸데없이 쉬어요. 쉬어도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그 소설 옳은 걸 예, 맞죠? 그 소설 가기 위한 게 되죠. 준비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거든. 이것도 이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쉬는 거와 내가 하는 거 구분되면 안 된다 봐요. 그러니까 매번 얘는 그냥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쉼과 휴식이 구분. 그러니까 이제 10월을 못 찾았는 아이가 찾지 못한 아이가 예. 그 쉰다. 소설을 못 찾는 아이가 아, 쉰다. 제가 쉬는 건 쉴 수 있어요. 뭐 저거 가서 3일 동안 아마 12시간 동안 놀다 와서 지쳐가지고 다음날 그냥 못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쉬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보거든요. 쉬면서 그 즐기는 거예요. 이건 저는 마조이라 보거든요. 오히려. 자합이라 그러니까,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는 패배한 자야 이런 말 맞지만 패배한 자가 세상을 비웃는 걸로 될 수 있다 보거든요. 에너지가.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소소한 걸 찾아주는 거예요. 기회를. 찾아야 이것도 해결되고 네.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쉬면 안 된다 봐요. 사람은. 이 도덕에 이런 말 나오죠. 돈은 쉬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 봐요. 돈은 쉬지 않는다.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쉬는 것 같으나 그쵸. 내 안에서는 뭔가 계속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예를 들면- 상태는 괜찮은데 그렇죠. 얘가 이제 적절 안 사실 쓰면 그런 거죠 쉰다는 게. 예, 아마 얘를 그럴 적절하지 거예요. 않으면 자율공명이 이제 들어가요. 자율공명은 항상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재능도 이만큼 있고 그러면 살아야 의무가 이 시대에 한번 해보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명을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쉬는지 안 쉬는지 구분이 없어요. 이게 쉬는 거라 봐요. 구분되면 안 된다 봐요. 저 가장 나쁜 단어가 지금 레크레이션이라고 보거든. 레크레이션 단어가 보면 다시 창조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다시 창조해? 쉬는 시간이 뭘 하기 위해서 쉬거든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인 거 이제 내가 마치 뭘 하기 위한 게 목적이 많이 있어 쉬는 게 꼭 아니더라도 얘가 이렇게 그런 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거 해야지 이거 이렇게 발동하는 재료로 쓰더라도 그거는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은 쉰다 안 쉰다고 없잖아요. 일한지 안 기다리는 한지. 거죠. 기다리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천지자연 사람과 어우러져 살잖아. 이게 사는 거지. 옛날에 예를 들면 선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선비가 그러면 선비의 의무를 알잖아요. 내가 선비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공부를 해서 세상 이롭게 하겠다. 그러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거 일한 같이 구분이 없는 거죠. 근데 현대사에 오면 이제 쉬는 걸 구분하거든요. 일하는 시간, 지금은 일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 확실히 쉬니까 잘해봐. 그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 봐요. 왜 확실히 쉬어야 돼요? 뭐 때문에 쉬어야 돼요? 뭘 위해서, 그죠? 뭘 위해서 그렇게. 있으니까 쉬는 거죠. 뭘 위해서가 있으니까 쉬는 거죠. 뭘 사실은. 위해서, 그러니까 도구가 됐으니까. 그치. 도구가 돼서 씻으니까 왜 말은- 도구가 됐냐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거랑 똑같은 거네. 목표가 뚜렷해서 과정을 생략하는 거랑 과정을 그러니까 그 추하게 만드는 거랑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 여기 보면 저는 니체로 예를 들면 니체가 보면 정신병원 10년 보냈잖아요. 그때 저 엄청난 돌을 닦아서 같아요. 남이 볼 때는 정신병자지만은 내면 속에서는 그러죠. 끝까지 가봤을 거죠. 그러네. 우리가 쉬면 안 된다 봐요. 그게 쉬는 것이 아니다. 무한한 지식을 쌓아갔다. 그 결과 우리는 잔혹한 희망에 시달리게 되었다. 예, 권태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태로 쉬는 사람은 하신다? 권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만을 쫓아갔던 사람이 권태를 느끼는 그렇죠. 거죠. 잔혹한 희망에 시달려서. 그러니까 어떤 거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 희망은 내가 솟아올라 가는 거지. 어떤 미래에 뭐가 되겠다 하면 그러니까 그건 목적을 지금 두고 그 얘기지. 우리가 달려갔을 지금 한 때. 얘기가 네. 내가 쉰다라는 그래. 얘기가 마치 그 잔혹한 예. 희망을 가지고 목적 가지시가 쉬는 거예요. 내가 권태로 볼수 어디 대학에 갈 거야. 그러면 지금은 쉬어야 돼. 이건 아주 안 좋다고. 왜 대학 가야 돼요? 권태. 서서 오른 거 살면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쉬는 건 권태다. 서서 올라온 걸 갔더니 대학을 잘 갔다. 이건 좋다 봐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기 좀 그런데 그 얘기해도 되겠죠. 제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바로 밑에 동생 조카인데 걔가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학교만 끝나면은 책을 읽고 얘가.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 소설 가잖아요. 걔가 그 글사임당이 있죠. 글사임당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학교만 끝나면 집에 오는 거예요. 얘는. 이어서 책 읽었어요. 읽으니까 또 막내가 소설 가니까
그 있잖아요 소설가의 그게. 그래서 같이 대화를 계속 나눈 거예요. 그렇게 걔가 그것만 했어요. 계속 대화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별로 공부를 안 했죠. 근데 걔가 나중에 고대 논술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생각한 그거를 써서 논술이 된 거죠. 저 이런 경우가 그치. 지금 이제 연구를 그치. 하고 있거든요. 그 걔를 이렇게 보면은 서서 옳은 게 책 읽는 거예요. 책 읽고 막 느끼는 거. 이게 자연스레 명문대를 가고 연구원이 되고 이 소소한 걸 계속 사는 거죠. 걔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아 그렇게 길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논술도 걔한테 수단이 아닌 거죠. 지식이 수단이 아니라 그쵸. 그냥 내 자체가 그러니까요. 내가 책을 읽고 궁금하니까 물어보니까 또 소설가니까 마치 삼촌이 그 소설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서서 올라오게 해서 마중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좋은 사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입시제도에 논술이 생긴 건 사실 그런 애들을 뽑으라는 논술인데 좋은 거지.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막 그냥 입시로 해버리면 그건 엉터리고. 근데 제 조카 같은 경우는 그게 입시에 안 맞춰도 되는 그러니까요. 사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그나마 있었으니 제 말은 지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발휘가 됐을 그게 때. 가능하다 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지식보다 마음 깊은 곳에 솟아오르는 희열로 살아가야 한다 예. 하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